오늘의 단어는 무리함수. 얘를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건 이제 무리식부터 정의를 합니다. 근데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루트 fx 그리고 이게 무리식이죠. 다항식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1학년 과정에서 무리식이라고 하는 건 제곱근만 설명을 하고요. 사실 2, 3학년 과정으로 가면 무리함수는 아니지. 무리식 전체적으로는 원래 세제곱근도 등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세제곱근 안에 x 플러스 3이 들어있는 형태의 식들도 무리식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리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리식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무리식에 관한 문항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무리식에서 유리화하는 형태에 대한 문항들밖에 없고, 뭐 굳이 이 무리식과 관련된 형태의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한테는 이딴 게 나오죠. fx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루트 n의 형태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때 x죠. 왜 n이니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f 1분의 1 더하기 f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돼서 뭐 굳이 좀 쉽게 얘기하면 f99분의 1일 때 이 값을 구하시고 뭐 이 정도가 나와요. 사실 무리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얘네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f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이니까 얘네를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할 거고, 위아래 이 녀석을 곱하면 형태의 식이 루트 x가 아니라 미쳤구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나와요. 됐어?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딴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식의 형태가 쭉 가서 루트 99 플러스 루트 100이라고 해서 이 숫자 지워지고 원하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0에 이제 9 이런 형태의 문항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 무리식에서 하는 거야. 유리식과 달리 무리식에서는 무리식 자체로 문제 나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됐어? 다만 무리식이 등판을 하면서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무리 함수에서는 복소수가 나올 일이 없지만 무리식 자체는 복소수가 나와서 상관없거든요. 무리 함수에서 왜 복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왜 안 돼? 문제가 왜 안 돼? 무리함수에 복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y값이 복소수가 왜 안 되죠? 그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좌표평면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복소수는 좌표평면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럼 함수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y가 무리식이면 안 되냐? 아니요. 되긴 돼요. 나중에 어디에요? 복소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나타낼 수 없다. 언제 배운다? 기하 가면 복소평면이라고 해서 배우기는 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쉬워진 세대. 기하를 안 배워도 되니까. 옛날에 기하를 가면 이제 보통은 이과 애들이 야심차게 다들 아주 옛날에 다들 그랬잖아. 남자가 문과를 가서 뭐 하냐? 이과를 가야 된다. 그럼 이과를 뭐 엄마가 다 그렇고 주변에 다 그래서 이과를 선택을 했어.
수학을 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지수로그를 배워. 빨리 내려놓고 싶어. 삼각함수를 배워. 내려놓죠 일단. 좆됐네?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 수트를 배우면서 또 그냥 대충 할만해. 좀 해. 미적분 배우다 보면 할만해. 근데 초월함수의 미적분이라고 해서 나중에 너네가 이제 너희들 반에서 미적분 2를 배우면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의 미적분을 하시게 되거든. 지수로그 함수의 미적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삼각함수 미적분 초반엔 괜찮다가 나중에 이제 부분적분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뭔 개소리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또 내려놓아.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또 이제 자꾸 정신을 차려서 대충 굴러가고 있는데 나중에 기하를 배우면 처음에 쌍곡선이라는 게 등장해. 쌍곡선은 그래도 할만해. 타원이 등장합니다. 타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식대로 풀면 풀려. 벡터가 등장해. 벡터 등장하면 그냥 하는데 공간좌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공간좌표 x축, y축, z축이 등장하죠. x축, y축, z축에 대한 직선을 그려요. 공간상의 존재는. 그리고 그 공간상의 존재하는 x축, y축, z축에 대한 길이값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회전시키죠. x, y축 30도 회전, y, z축 60도 회전, z, x축 90도 회전 뭐 있다 뭐. 그러면 애들 모양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그딴 거 배우고 그걸 배움과 동시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소평면이라고 해서 x축과 y축에 의해서 복소수와 실수평면을 나눠서 점의 위치를 측정을 하죠. 뭐 그딴 걸 배우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 수능에 다 나왔었다. 지금은 안 나오죠. 다시는 너네가 조금 편해질 생각. 그날 훨씬 더. 근데 어쨌든 뭐 너희는 수능은 더 쉬워지죠. 그 미적분 주셔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재 미적분, 초월함수의 미적분 안 배우니까. 근데 이제 그 복수평면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고 무리함수에 대한 것들 무리함수에서는 복소수가 등장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리식 자체에서는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함수로 표현은 안 하지만 식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먼저 쓰고 할까요?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x 이꼴 마이너스 루트에 x 플러스 1에 5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써있으면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됐어? 뭔 소리지 이게? 이게 뭔 개소리야? x 플러스 1번 5 마이너스 x가 음수다의 뜻을 가져요. 뭔가 잘못 쓰긴 했다 내가. 여기다 5라고 쓰고 5가 써야 내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야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쏘리 이렇게 써야 말이 될 것 같은데 둘 다 음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둘 다 음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얘는 이제 x-3이 음수가 되면 x값이 3보다 작아야 될 거고 2-x가 음수가 되려고 하면 x가 2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2보다 x값이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나오면서 너희들한테 원래 이제 그러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꼭 여기에 음수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를 표현했지만 둘 다 0이 되시면 마이너스 붙으나 말 붙으나 상관없죠? 맞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루트 붙이고 여기다 루트 붙이고 붙인 다음에 너희들한테 뭐 한다? y는 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2 뭐 식이 만들어지는 거 사실 몰라. 대충 쓴 거야 나도. 내가 제대로는 잘 모르겠는데 1하고 3인데 상관없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을 최소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등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리함수는 저번 시간이라고 좀 느끼고
어쨌든 얘네를 배우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점근선의 형태가 x는 1이고 y는 3인 녀석이죠. 그럼 x는 1이고 y는 3인 형태 i에서 x는 1, y는 3, 그런데 x는 어떻게 된다? 2부터 3까지 갖는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x 이꼴 2일 때 최대, x 이꼴 3일 때 최소. 값을 뭐 너희들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항에서 등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한테 배운 것 중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다.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뭐한다? 두 녀석이 모두 다 음수입니다를 뜻하고 있는 거다. 이 녀석은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입니다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무리식의 한 형태잖아요. 근데 이 무리식으로 우리 뭘 하는 거냐면 범위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 지워도 되죠? 칠판이 쪼만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무리 함수를 배워볼 건데, 우리는 무리 함수 중에 A를 쓸 필요는 없죠. 이런 형태의 무리함수만 외우죠. 무리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안에 제곱이 있든 세제곱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뭐가 계속 긁히는 느낌이라서 모르겠어. 이 그래프는 못 그리는 그래프. 맞지? 그릴 수 있어? 뭘 고민해? 우리 배워본 적 없어. 그릴 수는 없어. 그리는 건 안 되고. 이 그래프에 그러면 x의 범위값을 주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다 없다? x의 범위를 주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어떻게 구하지? 뭐서? 아니다. 조금 애매하게 내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나? 언제일 때 최소값이겠어? 언제일 때 최대값이겠어? 3일 때 최대값? 왜? 3을 저기다 넣는 게 제일 커? 이거는 어떻게 배우셨었냐면 매개 변수로 변환시켜서 배웠습니다. 뭔 소리냐? 이 형태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t의 최소값을 가질 거고 x가 3일 때 t의 최대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 이 녀석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t의 최소값이면 2고요. 3이 되시면은 4가 될 거니까 16에 18이 되나? 아니? 그치? 그러니까 함수식이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최소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5다. 최대는 루트 18 플러스 5.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라고 쓰겠지? 3루트 2 플러스 5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죠. 이런 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2차식이든 3차식이든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는데 그래프는 못 그립니다. x축, y축 상태로는. 물론 뭐 얘는 이제 t축으로 그리긴 해요. 여기 y축, 이 새끼가 t축 이렇게 그리긴 하죠. 여기가 이제 5,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 넣으면 여기가 루트 2 플러스 뭐 5라고 하면 여기가 3루트 2 플러스 5라고 하고 얘가 이쪽에 한 18쯤 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해서 그리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x를 기준으로 그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x 기준으로 이 형태의 그래프는 못 그립니다. 알겠지? 너네가 그리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만 그려.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만을 그리는데 이 그래프만을 그렸을 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로 변형시켰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a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인 거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마이너스 a분의 b y축 방향 c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아이죠. 됐어? 그러면서 a 값이 양수면 x 플러스 a분의 b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복소수 취급 안 한다고 했잖아. 됐지? 그러면 음수가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될 것이고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x는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정의역이 생겨버리시고요. 됐니? 반대로 a 값이 음수가 되면은 보시다시피 루트 안에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a분의 b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형태가 y는 플러스 루트의 형태가 되시면 이때 이 형태가 되면 y 값은 이제 c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 거고 물론 이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루트 c가 되면 y가 c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무리함수는 근본적으로 근데 왜 자꾸만 이상하게 소질하냐.
이 녀석하고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 녀석이 나오는 거죠. 됐어? 근데 모든 무리함수, 모든 우리가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었나? 아니,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그렇죠? 이제 1대1 대응이야? 네. 2차 함수가? 역함수.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해야 돼?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야 되는데 저 같은 새끼 있는데? 왜 2차 함수 역함수를 배우지 않니? 자, y는 이거는 결국에야 x 제곱의 역함수거든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은 없고요. 정의 여기 x는 실수 이렇게 되면 없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y는 루트 x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일단 2차 함수는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 경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대1 대응에서 첫 번째 얘기라는 건 뭐였냐면 x값에 따른 y값이 당연히 하나죠. 원래 함수는 x값에 따른 y값은 하나야. 그치?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는 건 바꿔 말하면 y값에 따른 x의 값이 하나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하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녀석은 얘잖아. 맞아?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y 값에 따른 x의 값이 다 다르죠. 빨간색 부분만 보면 이쪽 흰색 부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때 공역이 정해져 있어야죠. 공역은 뭐였지? y값이 18이었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는 공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y값이. 얘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를 갖는 거야? 역함수를 갖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식 다 그러네 느낌이. 예, 파란색 부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됐니?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바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역함수를 배울 때 뭘 배우셨냐면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시는 거였고요.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셔야 되거든요. 자, 파란색 함수의 치역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y가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 크다. x가. 됐니?
이 녀석의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야. x가 음수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양수가 아니다죠. 0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새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지. y 값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고 a 값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됐니? 그렇게 되면 x의 값이 만약에 p보다 크거나 같으면 y 값도 q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a가 음수로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맞아? 그러면 우리가 y는 f 인버스 x는 이 녀석을 끌고 와서 x의 범위값이 q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녀석을 끌고 와서 뭐라고 한다? y의 범위가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네. 그래서 그냥 이차함수의 역함수인 건 아닙니다. 범위가 제한이 돼 있을 때,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이 되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성을 가집니다. 당연히 무리함수는 범위 제한이 무조건 걸려요. 됐지? 그럼 무리함수를 역함수로 돌리시면 뭐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너네가 범위값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하고 유리함수라고 하는 걸 갖고 아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하지 말고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까요? 모르겠다. 뭐라고 쓰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뭉뚱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2라고 달아서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프 형태가 1,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한 나이가 될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됐지? 1을 넣으면은 뭐 0이니까 2를 넣으면은 2분의 3, 4, 5 5를 넣으면은 이제 0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5쯤 되시면 0이 되시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신 그래프의 형태를 읽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5를 5 넣으면 루트 4 2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네. 아 멍청한 거가 2분의 1 쓰니까 얘가 얇아지네. 병신아 잘못 생각했어. 얘를 2점 가야 되고 2점 넣으면 5를 넣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 5를 넣으면 2, 4,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하고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나요.
왜 구하라고 하잖아. 그니 K의 범위값을 구하라고 하면 너희는 참 뭐라고 계시냐면 x 플러스 K 이꼴 9배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플러스 K 플러스 2 9배 루트 x 마이너스 1 이것만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고 정리하고 판별식 돌려서 문제를 풉니다. 접하는 걸 찾죠. 아니면 서로 다른 수준이니까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죠. 그러면 답이 틀리지. 왜냐면 이 녀석을 제곱하는 순간에 그래프가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우리 어차피 제도 배웠잖아. 개수분이 원의 방정식. 그렇지?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r 제곱이니까 이거는 함수니? 함수야 아니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이다. 함수도 아니다. 아니죠. 함수가 아니에요. 네,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됐어요? 함수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함수가 아닌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거 이지랄 하고 있는 거지. 네. 네, 어쨌든요, 함수가 아닌데, 이 밑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함수 아니에요? 함수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얘를 제곱해서 식을 쓰게 되면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됐니? 그럼 이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가 만날 때 K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밑으로 계속 하나씩 내려가도 계속 두 개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의 형태에 있는 이 점들을 우리는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무연고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 주소지 없는 새끼. 그렇죠? 주소지 없는 사람은 무연고자라고 얘기하거든. 마찬가지야. 함수의 좌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무연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더 볼 게 뭐가 있어? 여기를 지날 때를 별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K값. 저 K값은 마이너스 3일 텐데. 됐니? 그래서 판별식에서 나타나는 K의 값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엮어서 답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함수에 주의할 부분은 이 새끼. 얘 때문에 얘네들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점들은 뭐가 되니까 y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무연근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인 거고요. 무리함수는 이 정도 설명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역함수하고 무리함수, 이차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계성이잖아요. 아까 많이 한다. 역함수의 관계성이잖아요. 얘네들의 교점이 잡힌 다음에 y는 x 위에 있겠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하면 뭐 사실 설명할 건 없고요. 이걸 갖고 이제 숙제를 오늘부터 다시 또 해오시는데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A단계 1번부터 시작해서 B단계에 있는 6번까지를 해옵니다. 무리함수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그냥 끝낼 겁니다. 알겠지? 6번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원래 다음 책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책은 이 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줄게요. 이렇게 두 개 다 들고 다니는 건 불편하니까. 알겠지? 네, 여기까지. 이건 잠깐 쉬었다가 이거 진짜 춘대. 지금 쉴 시간은 아니고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고 그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풀어. 정지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기출풀이를 질문받은 게 16번이니까 16번에 대한 걸 좀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16번 문항을 보면 공교롭게도 오늘 수업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한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죠. fx는 원래 루트에 식을 좀 변형했을 때 4의 x-1 플러스 3이라고 좀 변형했겠습니다.
됐죠? 됐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y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라는 거예요. 맞지? x랑 y를 바꿔서 루트를 제곱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y이고 여기가 넘어와서 y-3인데 x랑 y를 바꿔서 x-3이고 이쪽은 루트에 4에 x 자리에다가 y를 쓰는데 그렇게 f 인버스 x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f 인버스 x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에 x-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4분의 1이 되나?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됐어? 맞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gx라고 하는 i의 형태는 gx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녀석은 두 가지 fx의 식을 쓰거나 f 인버스 x의 식을 쓸 건데 fx를 쓸 때는 f 인버스 x에 비해서 fx가 작을 때 f 인버스 x에 비해서 fx가 크거나 같으면 얘를 그린다라고 했죠. 일단 그림을 그려요. 그렇지? 이 그림 두 개를 그려야겠다고. 그래서 원래 fx의 그림은 1,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5가 되니까 2를 넣으면은 여기 5가 될 것이고 3, 4 얼마쯤 넣어야 되지? 저게 빠지려고 하면 5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5를 넣어야 되고 5면은 4로 빠질 거니까 4에다가 3을 넣으면 7이 되겠다. 대략적인 그림이라도 그려놔야 되고 그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 됐니? 이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3,4분의 1이요. 이상한데? 플러스 1이죠. 아무리 봐도 병신 같았어. 잘못했어. 플러스 1이고 3,1 여기를 지나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역함수 형태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포인트를 잡아서 푸는데 y는 x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 녀석의 이제 대칭된 포인트에다가 점들을 잡아서 이 참수를 이렇게 그려주게 될 거예요. 됐어? 네.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가 너무 크기는 한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 그래프는 신경 안 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두 그래프 중에 작은 쪽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이죠. 됐지? 이게 f 인버스 x가 이게 fx가 얘가 f 인버스 x인데 요 지점은 이제 뭔지는 나중에 따져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요 지점을 전후로는 f 인버스 x가 더 작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예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이후로는 어떻게 되면 fx의 그래프가 더 작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뜻이에요. 됐니?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x 플러스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개수를 hk,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k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y는 x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딱 한 점에서 만나죠. 그치? 네. 그럼 h 제로가 얼마나 뜻이야? k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h-1은 2가 될 거야. 됐니? h-3은요 여기를 지나시는 녀석이잖아. 이 점과 여기를 지나서 또 지나가시는 녀석이 생기겠죠. 그럼 얘는 최대 3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hk-1 플러스 hk 플러스 1 이걸 4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때 나타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2가 되고 이 녀석이 2가 되는 경우고 둘 중에 하나는 3이고 둘 중에 하나는 1인 경우 이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쟤네가 언제부터 갔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점들을 갖기 시작하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지나면 3이 여기를 지나면 마이너스 2잖아. 병신하면 이렇게 될 텐데 포인트는 있죠. h-3의 형태입니다. 됐어? 그래서 사실 뭐 할 거냐면 h-3의 형태를 볼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접하는 녀석이 생길 겁니다. 이 접하는 녀석의 y절편은 얼마인가를 먼저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냐면 이 그래프죠. h 인버스. 그러니까 4분의 1의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x 플러스 k와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9 플러스 여기다 4를 곱할 거라서 여기다 4는 4x 플러스 4k가 될 거니까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13 마이너스 4k가 0일 때를 찾아줄 거거든요. 됐니? 이 녀석의 판별식이 제로일 때 k 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거고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25 마이너스 13 플러스 4k가 0일 때를 찾으면 될 거고 결국 k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0이 떨어지지. 그러면 여기에 접하니까 여기서 접할 때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 더 만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h 마이너스 3은 2가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4 이후로는 모두 다 1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어차피 k는 정수기 때문에 둘 다 2인 경우 1과 3인 경우를 나눠서 보면 되니까 1과 3인 경우 얘네들 2 차이 나잖아. 1과 3인 경우 2와 2인 경우 3과 1인 경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이렇게 됐어. 나도 원래 이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결국은 0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K 값이 언제? 요 경우, 요 경우 1과 3의 경우잖아. 1, 3으로 써야겠네. 이 경우는 K가 언제일 때? 1일 때고요. 요 경우는 K가 0일 때고요. 맞나? 아니잖아. 얘가 더 그거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얘가 더 큰 수니까 이렇게 되니까 0. 얘가 K가 마이너스 1. 둘 다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 맞춰줘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대한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일 때네요. 됐어? 그러니까 이때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다 더하면 마이너스 6 되겠죠? 됐니? 네. 이해됐어? 그럼 풀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더 받도록 하죠.